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리버 섹스의 의식의 강이라는 책이고요. 올리버 섹스 이 아저씨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저 사진 보고 진짜 모델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어. 2015년 8월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이라고 하네요. 그때 이 의식의 강을 이제 출판하기 전에 이제 사실 돌아가신 거죠. 초안을 편집자한테 넘겨놓고 이제 출판이 되는 거는 이제 보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래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신경정신과 의사고 분야의 연구를 이제 계속 해오신 분이라서 또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도 있었는데, 이 책은 매우 다방면의 학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보다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 제목이 의식의 강으로 정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이하게 다윈에게 꽃을 이미라는 첫 번째 에세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루고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도 다뤘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두 명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올리버 섹스도 그 프로이트의 연구 그리고 다윈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 뭐 케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강영욱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동물 보호 단체에 대한 이슈에 대한 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죠.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다윈은 종의 기원으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종의 기원과 진화론으로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노년에는 정원, 자신의 꽃밭 정원에서 식물들을 관찰하고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된 논문도 이렇게 많이 썼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그냥 창조론자들과의 이렇게 이론적인 이제 배틀에 좀 지쳐서 마음의 힐링을 얻기 위해서 식물들을 가꾼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식물들로 인해서 얻은 연구 성과로 가장 좀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구 논문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기원이 당시 창조론자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인간은 이제 신이 주신 권한을 가진 이제 유일한 이제 피조물인데, 그것을 자꾸 이게 동물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이론을 식물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거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구체화하고 창조론자들과의 좀 어떻게 보면은 입 아픈 그런 소모성 에너지를 좀 아끼기 위해서 식물에 관련된 연구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동물보다 어떤 진화의 과정, 진화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식물이 더 편할 수 있죠. 왜냐면 한 세대가 굉장히 짧고 동물보다 실험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진화론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에 동물보다 식물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라는 에세이인데, 저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다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다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마치 정지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명은 신경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고, 한 명은 신경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두 질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신경 반응 속도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두 가지 증상을 묶어서 관찰을 했던 거죠. 인간을 관찰할 때요, 어떤 기계를 다룬다거나 어떤 동식물을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자칫 되게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리버 섹스는 전혀 그런 뉘앙스 없이 오히려 좀 따뜻하게 서술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좋은 작가 같아요. 하지만 방법론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했던 방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글 쓰는 역량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스피드라는 에세이는 세 번째, 지각력, 식물과 하등 동물의 정신 세계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스피드에서는 사람의 신경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에서는 지렁이 같은 우리가 이제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동물 또는 식물들이 인간과 다르지 않은 메커니즘으로 신경계가 조직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신경계가 단순하거나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작거나의 문제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어차피 메커니즘이 같다면 그러면 식물들 그리고 하등 동물들도 인간과 같이 좀 느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적지만 의식이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이 에세이에서는 이거를 기계에 비유하자면은 사람의 이제 몸과 정신은 2018년형 맥북 프로예요. 그러면은 식물은 그 천공 기계라고도 하는 이제 펀치머신, 지렁이 정도 되는 하등 동물이나 곤충들은 뭐 한 286 컴퓨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신호를 읽는다라는 데 있어서는 큰 메커니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인간과 식물, 동물 모두 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요 문제는 진짜 이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부터 그 동물권 그리고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윤리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요즘에 정말 뜨거운 그 케어 동물 단체에 관련해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자칫하면은 그러면 다 굶어 죽자는 거냐? 요거는 아닌 게요. 요 질문 자체는 조금 그 논쟁거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적은 게, 식물들은 태양으로부터 온 열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녹말 화학 에너지를 만들죠. 그것을 다른 초식 동물들이 약탈하고 초식 동물들의 그런 단백질을 육식 동물들이 약탈하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이제 그만두자라는 것은 과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한 고기를 이제 팔아주지 말자라는 이제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심리적 위안을 목적으로 동물의 권리도 어디까지를 이제 동물의 권리로 볼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단순한 놀이로 뭐 동물을 사냥해서 죽이는 거나 아니면은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을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동물의 어떤 케어를 목적으로 사람이 동물에 대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오늘 제가 강영욱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를 이 YTN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유기견이라던가 동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당연하게 어떤 세금,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기를 때 내야 되는 세금과도 좀 연결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시간 스트리밍 나중에 주말에 할 때 그런 주제로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동물 구호단체 케어에 대한 이슈를 제가 보면서, 그 안락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그 분노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눈물이 한 방울 뚝 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뒤쪽에 챕터별로 좀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류를 범하기 쉬운 기억, 저는 이거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경험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기억이 나중에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한 번도 친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데 아빠 엄마한테서 계속 들은 말로만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친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친할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그 상상했던 기억이랑 합성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합성한 기억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예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기억.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의 뇌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잘못 듣기도 나와요. 어떤 비슷한 단어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저런 말을 했었나 할 때도 있고, 진짜 다른 사람이 황당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다시 물어보면은 제가 이상하게 들은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 장이 되게 재밌게도 모방과 창조라는 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재해석해서 잘못 기억하거나 아니면 잘못 듣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경험과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이 처리 기관에서의 오류, 그리고 모방, 이게 계속 루프를 돌면서 어떤 창조적인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이것도 우리 몸이 어떻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과 신경정신학적인 부분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은 암점, 과학계의 비일비재한 망각과 무시. 요것은 제가 일전에 이야기해드린 그 배드블러드 라는 책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팩트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이런 세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검증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면 어떤 사실을 처음 발견을 했을 당시에는 그 실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우면은 이해를 못하니까요. 과학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설사 나중에 맞는 사실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지더라도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쩌리 취급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한 명의 천재가 그 시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쪽으로 좀, 물론 한쪽이 100% 맞고 한쪽이 100% 틀리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무게추가 약간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특출난 그 상수값,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한 명 정말 이제 엄청난 천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모든 변수를 똑같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사회의 복잡성, 의식의 복잡성은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다, 카오스의 영역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이제 과학의 우연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뽀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올리버 섹스의 의식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